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두 번, 세 번씩 눈을 떴나요? 집을 나서면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살피나요? 나이 들어 그렇다고 넘겨왔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갑자기 요일을 느끼고 밤에는 더 자주 깹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 곧 후회하고 아예 물을 줄이면 다음 날 더 피곤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영상은 그 답을 두 가지 축으로 묶습니다. 방광을 꽉 쥐고 있는 긴장을 풀어주는 영양소 방광벽을 지키며 자극을 낮추는 영양소, 이 두 가지를 생활 루틴에 넣으면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하루 소변 횟수가 8번 이상인지 밤에 2번 이상 깨는지,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이야기가 실전 해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약 이름도 브랜드도 아닌 식탁과 습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새벽에 눈을 뜨는 횟수를 줄이는 순서를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으니 기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 한 말씀 드립니다. 지혜톡톡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3초면 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광은 근육 주머니입니다. 소변이 조금씩 채워지는 동안 근육은 이완한 상태로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충분히 찼을 때만 수축해서 시원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균형이 흔들리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의 균형으로 움직입니다. 칼슘은 수축의 신호를 돕고 마그네슘은 이완의 신호를 돕습니다. 하루가 바쁘고 스트레스가 겹치고 수면이 짧아지면 몸은 긴장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면 이완의 신호가 약해져 근육이 잔떨림하듯 예민해집니다. 방광 근육이 그런 상태에 빠지면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가야 한다는 신호를 뇌로 자주 보냅니다. 낮에는 계획이 꼬이고 밤에는 수면이 잘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은 마그네슘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육의 과도한 흥분을 낮추어 저장 단계의 편안함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경의 과민성을 누그러뜨려 갑작스러운 요일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장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크고 복용 중인 약과 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탁부터 시작합니다. 호박씨 한 줌은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아몬드, 캐슈넛, 다크 초콜릿, 코코아, 가루, 푸른 잎채소, 통곡물도 좋습니다. 호박씨는 방광에 이로운 기름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시니어 식탁에 올리기 좋습니다. 한 줌을 기준으로 요거트나 샐러드에 올려 천천히 씹습니다. 씹는 동작은 포만의 신호를 뇌로 보내고 야식 욕구를 줄여 밤에 배뇨를 덜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은 음식과 함께 소량부터 밤잠을 돋고 싶다면, 저녁 식사 후 1시간 즈음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축은 비타민C입니다. 몸속과 방광 속에는 늘 산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소변이 오래 머무는 동안 생성된 자극 물질은 방광벽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역할로 이런 자극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로 충분히 채우면 방광벽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깁니다. 키위, 오렌지,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가 훌륭합니다. 한 가지 더, 비타민C를 과량으로 단숨에 섭취하면 오히려 위가 불편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량씩 나누고 음식과 함께 드세요. 여기까지가 영양의 뼈대입니다. 영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의 디테일이 방광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커피와 저녁 늦은 술은 밤을 힘들게 만듭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 정체를 만들고 밤에 한꺼번에 소변으로 몰아낼 가능성을 키웁니다. 저녁에 가는 과감히 줄이고 낮에 수분을 충분히 분산해 마시는 편이 밤에 유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듣고만 지나치기 아쉬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다음 편에서 더 깊은 루틴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영양과 습관을 하나의 루틴으로 묶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낮에는 넉넉하게, 밤에는 가볍게, 방광은 예측 가능한 루틴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리듬을 반복하면 예민함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첫째, 수분, 리듬입니다. 기상 후 한 컵, 아침 식사 중 한 컵, 오전에 두 컵, 점심에 한 컵, 오후에 한두 컵, 저녁 식사 중에는 반 컵에서 한 컵 사이로 조절하고 취침 전 2시간부터는 물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갈증이 심하면 입안을 헹구고 한 모금만 둘째 카페인 리셋입니다. 오전 한 잔까지는 괜찮을 수 있으나 정고 이후는 대체 음료로 바꿉니다. 보리차, 현미차, 루이보스 허브티를 준비하고 컵마다 카페인의 습관을 대체합니다. 셋째, 소금의 타이밍입니다. 짜지 않게 먹는 것은 기본이지만 특히 저녁 간을 과감히 낮춥니다. 국과 찌개의 간을 낮추고 식초나 레몬즙 향신채로 맛을 살립니다. 넷째, 골반저 근육 루틴입니다.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편안히 하고 내쉬며 항문과 요도를 가볍게 조여 올립니다. 무리해서 세게 하지 않습니다. 짧고 부드럽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루 3번 각 세트 10회를 목표로 합니다. 다섯째, 방광 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의가 와도 가능한 1분만 참아봅니다. 다음엔 3분, 그 다음엔 5분으로 서서히 늘립니다. 이때 호흡은 길고 부드럽게 가져가며 한쪽 종아리를 드러내리는 간단한 동작으로 주의를 분산합니다. 여섯째, 수면 위생입니다. 취침 전 따뜻한 샤워를 하고 불빛을 낮춥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합니다. 핸드폰을 멀리 두고 침대는 잠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둡니다. 일곱째, 천 루틴입니다. 찬바닥에 오래 앉지 않습니다. 배와 허리와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방광 자극이 줄어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덟째, 식탁 설계입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과 단백질로 충분히, 점심은 균형 있게, 저녁은 가볍고 일찍 아침 예시입니다. 키위나 오렌지 한 접시, 요거트 위에 호박씨, 아몬드 한 줌, 볶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따뜻한 보리차 한 컵, 점심 예시입니다.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반찬국은 10개, 후식 커피 대신 허브티 오후 예시입니다. 물 2컵을 나누어 마시고 가벼운 산책 저녁 예시입니다. 야채 수프와 생선이나 두부, 소량 호박씨 한 줌 저염간, 취침 전 2시간, 금수 여기에 마그네슘과 비타민C를 배치합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1시간 즈음 소량부터 시작해 위가 편하면 천천히 맞춥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누는 편이 위와 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보충제를 고를 때는 성분 함량과 일일 섭취량 표기를 확인하고 과량을 피합니다.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이제 야간류를 직접 줄이는 저녁 루틴을 설계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칩니다. 식사 중엔 수분을 과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벼운 산책을 15분 돌아오면 따뜻한 샤워와 스트레칭, 불빛을 낮추고 컵 하나를 준비합니다. 이 컵은 오늘 수분 마무리를 상징합니다. 한 모금만 허용하고 컵을 싱크대로 비워둡니다. 침대 옆엔 휴지와 손전등을 두어 혹시 깼을 때 이동을 안전하게 합니다. 이 작은 장치들이 마음의 긴장을 내립니다. 마음이 편해야 방광도 편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건강 루틴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에서는 한 주 동안 실천표 템플릿과 식단 예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이제 종이에 적습니다. 바뀌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 실천표를 드립니다. 첫째 날, 물의 리듬만 지킵니다. 기상 후 한 컵, 오전 2컵, 점심 1컵, 오후 한두 컵, 저녁 반 컵, 취침 전 2시간, 금수 둘째 날 카페인을 정고 이전으로 제한합니다. 오후는 보리차나 루이보스로 바꿉니다. 셋째 날 저녁 간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국찌개 반 공기, 혹은 10개. 넷째 날 호박씨를 식탁에 올립니다. 한 줌을 요거트나 샐러드에 올리고 천천히 씹습니다. 다섯째 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채웁니다. 키위, 오렌지,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점심과 저녁에 나눠 담습니다. 여섯째 날, 마그네슘을 저녁에 소량 도입합니다. 음식과 함께 시작하고 위가 편한지 관찰합니다. 일곱째 날, 골반저 근육 루틴과 방광 훈련을 더합니다. 앉아서 세트 10회를 3번 요의가 올 때 호흡과 종아리 들기 동작으로 시간을 조금 늘립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3가지를 측정합니다. 밤에 깬 횟수, 낮 동안 갑작스러운 요의 횟수, 하루 수분 섭취 분포. 그 다음 주에는 루틴을 반복하고 한 가지씩만 추가 조정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더 앞당기거나 침실 조명을 더 낮추거나 산책 시간을 조금 늘립니다. 안전 체크리스트도 잊지 않습니다. 혈뇨를 보거나 소변에 통증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요실금이 생기면 즉시 진료가 먼저입니다.
발열과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면 응급으로 판단합니다. 남성은 하부요로 증상이 지속되면 전립선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라면 모든 영양 보충은 주치의와 상의합니다. 이 루틴은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하루의 평온은 밤의 평온에서 나옵니다. 밤의 평온은 예측 가능한 리듬과 부드러운 이완에서 나옵니다. 마그네슘은 긴장을 내려놓는 신호를 돕고 비타민C는 벽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호박씨 한 줌은 손바닥 위에서 작은 약속이 되고 색색의 과일과 채소는 방광을 덜 자극하는 식탁을 완성합니다. 물컵의 순서를 정하고 빛을 낮추고 호흡을 길게 뽑는 일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면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낮에 충분히 마셨고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했다. 내 몸은 잘 준비되었다. 방광은 오늘도 잘 해낼 것이다. 그 믿음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 믿음이 뇌의 경계를 낮춥니다. 그 믿음이 밤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지혜톡톡은 여러분의 조용한 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댓글로 알려주세요. 깬 횟수가 줄었는지, 가장 도움이 되었던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밤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작은 약속이 내일의 깊은 잠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